이 깨시무늬병은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많거나 이랬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질답이나 노화답이나 아니면은 특수성분 결핍답 쪽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기부터 오냐면 벼가 수인기 시기 때부터 나중에 황수기까지 문제가 돼버립니다. 근데 갈수록 점점 피해가 커져버립니다. 근본적인 것은 논에 객토를 해야 되는데 객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눈에 흙을 떠서 검정을 받는 거예요. 겉에 표토를 걷어내고 논 같은 경우는 15cm 깊이를 흙을 여러 군데 떠서 기술센터에 가져가면 검정을 해줍니다. 검정을 해주는데 이 검정 비용이 무료입니다. 내 눈에 어떤 성분이 결핍이라는 것을 진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으면서 내가 어디가 안 좋다 해가지고 약이라든가 보약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논에 규산질 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산질을 뿌리게 돼버리면 깨시무늬병 쪽에 대해서 방제, 예방 효과가 상당히 좋고 벼대를 튼튼하게 해주고 쌀알의 완전미 비율이나 수량적인 측면도 월등히 높아집니다. 물론 병 쪽에 대해서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논에 있어서 규산은 반드시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토양 검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깨시무늬병이 발생이 되면 수량 감소율이 보통 5% 내지 10% 정도는 감소가 된다고 봐줘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논의 지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규산질 비율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깨시무늬병 발생이 해마다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하니까 영양 불균일 뿐만 아니라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깨시무늬병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포장에는 알거름을 주게 되면 깨시무늬병에 대해서 예방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알거름을 주게 되면 등수 비율이 14% 향상이 되고 완전히 수량이 23% 증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 문제가 되는 포장에는 알거름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거름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알거름은 3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3kg 정도, 1200평이면 12kg 주시면 되는데 이 알거름을 주게 되면 쌀알의 철립중을 증대시켜서 근본적으로 수량 10% 증수가 됩니다. 그런데 알거름을 주게 되면 쌀알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장에서는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깨시무늬병이 발생되는 포장에서는 주시게 되면 깨시무늬병이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알거름을 주시라고 하니까 내년에 줘야지 생각하시는데 선생님, 알거름 어느 시기에 주는 겁니까? 예?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알거름을 어느 시기에 주라고. 출수기는 벼가 출수가 몇 프로 출수됐을 때 출수기라고 했죠? 예, 40%. 보통 벼는 출수시, 출수기, 수전기 이렇게 나눕니다. 출수시는 벼가 포장해서 10% 내지 20% 나왔을 때를 출수시라고 하고 출수기는 40~50% 정도 올라왔을 때 수전기는 80~90%가 올라왔을 때를 수전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논을 봤을 때 절반 정도가 이삭이 나왔을 때를 출수기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알거름은 어느 시기에 줘야 되냐? 수전기. 이삭이 80~90% 거의 다 나왔겠다 했을 때 그 시기에 줘야 맞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많은 농가들이 이양을 하고 나서 결주를 떼온다고 해서 잔존료를 버리지 않고 논에다 앞에 놔둡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이걸 떼어야지.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묘가 뿌리를 내서 땅속 깊이 내려가서 뽑아지지도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논에 들어가서 결주 떼옵니까? 벼는요, 결주를 떼올 필요가 없어요. 군데군데 결주 난 건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벼에 있어서 결주를 때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잔존물을 그냥 놔둬버리면 여기에서 깨시무늬병 병반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남은 물을 방치했을 때 발병률이 3%에서 22%까지 발생해요. 일반적인 포장에서는 발병이 안 되거나 6.7% 되지만 이렇게 잔존물을 남게 되면 발병률이 현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잔존묘를 남기지 않아줘야 됩니다. 간척지 지역에서는 영농도가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흘러대버리니까 깨시무늬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간척지 재배에서는 반드시 깨시무늬병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비료를 분실을 자주 해줘야만 됩니다. 또 눈에 피라든가 엿기바늘, 박주가리, 올챙이고랭이, 논에도 발생이 되지만 논둑에 발생되는 이러한 잡초에서 깨시무늬병 포자가 생겨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논둑을 잘 깎아주고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을가리를 하게 되면 문고병도 마찬가지지만 이 깨시무늬병도 균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을가리를 해주는 것이 문고병 방제도 잘 되지만 깨시무늬병 방제도 되고, 특히 더 좋은 것은 올방개에 대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지난 시간 말씀드린 추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꼭 지켜주시고, 출수기 때 주는 깨시무늬병 방제 약재들입니다. 휘파람, 달인서부터 시작해서 이 약재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약재들은 항공방제에 같이 할 수 있는 약재들이 많은데 이 깨시무늬병은 항공방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지력이 떨어지거나 사젤답이나 노화답이거나 아니면은 특수성분 결핍밥 쪽에서는 반드시 깨시무늬병 방제 효과가 있는 약재를 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깨시무늬병은 일찍 이양할수록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양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도 깨시무늬병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